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밥에 이것 한 스푼만 넣는다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흰 쌀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방법 첫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를 좋아하신다면 강황이 낯선 식품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밥을 하실 때 넣어 드신다면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동물에게 커큐민 추출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세포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들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관절염 완화, 상처 회복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의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시킨 결과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당뇨에 얼마나 유익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여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해 주는데요. 하지만 강황을 사용하실 땐 일반 가루가 아닌 나노화된 가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가루는 지용성 성분으로 신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입자가 크고 체내에 유입돼도 대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과 1%가량 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나노화 커큐민을 활용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강황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맛있는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이 물에 쉽게 드는 특성이 있어 밥주걱 대신 금속 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퍼주는 게 좋고 식사 후 설거지를 최대한 빨리 해야 노란 물이 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법 두 번째, 식물성 기름입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는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기름을 넣은 밥은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밥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젤라틴화가 일어나는데요. 즉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먹게 되면 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서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더 천천히 되며 포도당 흡수도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식물성 기름,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이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기준 한 스푼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름을 넣은 밥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좋지만 저항성 정분을 10배 이상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름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칼로리는 올리지 않고 당 수치까지 더욱 낮춰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뇨는 물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세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 성질은 서늘하고 천상해독의 효능이 있어 머리와 가슴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고 체내의 독소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를 밥을 지을 때 넣어 드신다면 너무나 좋은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녹차물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다면 쌀밥의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백미 200g을 기준으로 일반 밥과 녹차 분말을 넣은 밥의 성분 함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분말이 들어간 밥이 일반 밥에 비해서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녹차밥은 향긋한 향을 더해주면서 일반 밥과 같은 식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드시는데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쌀 2인분당 1티스푼 정도의 녹차 분말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녹차 티백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티백으로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방법 네 번째, 소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밥에 술 냄새가 나거나 알코올 맛이 나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밥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증가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팀에 따르면 쌀과 현미를 섞은 뒤 한 그룹은 물만 넣었고 다른 그룹은 물과 소주 2잔을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주를 넣은 현미밥의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가량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압을 낮추고 노화 방지, 혈당 수치 개선, 항당뇨 효능,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소주를 넣으면 현미 특유의 딱딱한 식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알코올이 섞이면서 물만 끓였을 때보다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현미에 끓는 시간이 보다 길어져서 식감도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에서 술맛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주는 끓이는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밥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인분 정도에 소주 2잔, 4인분은 소주 3, 4잔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더 부드럽고 건강한 현미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다섯 번째,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귀리는 영양가와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귀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수용성 섬유질 덕분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귀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또한 심장과 혈액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탁월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능도 있어 당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기관지염, 폐정화, 면역력 향상, 변비 예방, 여성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귀리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귀리와 쌀의 비율을 3대7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귀리와 쌀을 각각 서너 번 정도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귀리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싫다면 1시간, 쌀은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고요. 그 다음 밥을 지으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다 귀찮고 그냥 흰 쌀밥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하신다면 흰 쌀밥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식혀 먹는 것인데요. 같은 밥이라도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면서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효소에 잘 반응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데, 이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밥을 식혀 드시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해서 소화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찬밥을 드시는 것이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찬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면 다시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데워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밥을 식힌다고 해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얼리지 말고 따뜻했던 밥을 실온에서 식힌 후 얼려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 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더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용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2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계피를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위건강, 혈관건강, 뇌건강까지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혈을 순환시키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쓰여 왔는데요. 타액과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궤양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피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과 싸워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 실험에 따르면 115종류의 식품들 가운데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온몸의 영양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계피가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또 요즘에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병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계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진들은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40일간 계피가루와 위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가루가 투여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지방, 콜레스테롤이 30%나 감소한 반면 위약을 먹은 당뇨병 환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에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 물론 당뇨인들도 드시면 좋은데요. 더 놀라운 점은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뇌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 축적을 방지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건 물론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뛰어나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열량도 거의 없으며 체중을 늘리지 않기에 전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독이 되는 궁합과 보약이 되는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간 손상 악화입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벤조피렌 계열에 속하는 식물성 화학물질로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쿠마린의 과다 섭취는 간 독성을 증가시켜 영구적인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75세 여성분이 일주일간 계피를 과다 섭취했더니 간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콩팥이 약한 분들도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론 계피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낮아 안전하지만 기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드실 때 하루에 많이 드셔도 한 티스푼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피 가루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피는 성질이 맵고 쓰며 뜨겁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약용으로 가치가 있지만 많은 양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가루가 폐에 축적이 되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가 가진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을 배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녹지도 않으며 폐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그러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피가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계피가루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요리할 때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저혈당 위험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계피는 그만큼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계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한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3번 계피가루를 먹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해서 계피를 많이 먹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고 하며 고혈당 증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식은땀과 현기증뿐만 아니라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저혈당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계피 섭취에 주의하시고 드시고 싶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몸에 열이 많은 분입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고 가슴속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체온을 높여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계피를 먹고 난 뒤 만성염증이 생긴다면 오히려 치매나 간암, 대장암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계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 약 섭취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하며 간이나 폐에 기를 고르게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혈액 응고제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가 혈액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약물과 만나면서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 손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계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생강입니다. 음식의 감칠맛이나 향을 더해주는 생강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요. 감기 기운을 물리쳐주고 배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만과 당뇨,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성분 덕분인데요. 이는 위장관 기능을 안정시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퇴행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절염, 황반변성,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계피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피의 시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생강과 유사하게 위장 강화 효과, 살균 효과, 감기 치료 등에 좋은데요. 무엇보다 계피의 혈액순환 효과 덕분에 수족냉증과 복부냉증,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럼 생강 계피차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생강과 계피를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물 2리터 정도의 재료를 넣어주고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혹시 집에 대추가 있다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건 물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올 겨울 감기하는 담을 쌓는 건 어떠신가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커피입니다.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암 촉진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해 암 성장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보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뇌와 신체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땐 적당한 섭취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설탕이나 프림 대신 이것을 첨가하면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계피인데요. 커피에 계피를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멕시코에서는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얹어 먹는 게 전통 커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커피에 계피가루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계피의 베타 실린 가레시놀 성분과 커피
커피에 클로르게산 성분이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유령혈관의 예방은 물론 모세혈관의 노화와 장애를 억제하고 생성에 탁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을 넣은 뒤 드신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사과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죠. 사과에는 비타민C, 사과산, 구연산 등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피토케미컬 성분은 신체 내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로의 원인인 젖산을 감소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사과 속 식이섬유는 혈관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과 계피의 폴리페놀, 신라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작용을 하여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는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와 계피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로 인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예방, 위건강,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사과를 먹기 좋게 자른 후 그 위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는 방법이 있으며 사과 계피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